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주가는 급락했고요. 2조 4천억 규모로 조달 예정인 자금 중에 대부분은 채무 상환으로 쓰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또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이런 공시가 될 텐데,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바로 이 하락을 반영합니다. 이 하락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늘어나는 주식수가 생겨버리죠. 새롭게 늘어나는 주식수가 생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갖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항상 이 주식 한 개의 이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 전체의 이익을 주식수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여기에다가 또 20%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발행을 한대요. 그러면 한 주당 이익, EPS라고 하죠. 이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려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투자의 기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들도 있고요. 앞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이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매입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증청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선 전반적으로 큰 그림의 스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영상에서 계속 찾아뵐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 자금 사용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 이번 유상증자 공시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사용 목적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이 기업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을 더 늘려야 돼요. 지금 주문량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분들에게 자금을 조달받아서 우리는 공장 증설하고 설비 투자 늘리는 데 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금을 시설 자금으로만 쓸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시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거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잠깐 조정을 보일지라도 금세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모든 일정, 다시 말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죠. 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도 쭉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진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전력설비 교체 수요가 너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모든 자금을 시설 자금으로 쓰이겠다라고 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최고점까지 6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 사용 목적에 있어서 아까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완전히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쓰이겠다, 다시 말해서 빚 갚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너무 못해가지고 계속 적자가 쌓이고,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오고,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채무가 쌓였던 거고, 이 쌓인 채무가 어떤 임계점까지 올라가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유상증자를 발표한다. 이게 하나솔루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상환 자금도 똑같은 채무상환 자금이 아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채널에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투자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네이버의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한온 시스템 이 기업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투자를 했느냐? 한온 시스템이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채무상환 자금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하고도 약간은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한호시스템이 이 자동차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한호시스템의 제품이 없으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차에서 자동차 생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으로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채무가 계속 쌓여왔던 거고 여기에 이자 비용이 계속 많이 지출이 됐던 거죠. 그런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사용 목적의 대부분이 채무상환 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인 투자, 자동차의 이 전동화 여기에 따라서 선제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졌던 거고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익은 더 늘어나겠구나. 매출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매출은 계속 늘어오면서 채무는 계속 쌓여갔던 거. 이거는 선제적인 투자 때문에 그렇다. 미국에 공장 짓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냐면은 하나솔루션에서 유상증자 공시 내면서 바로 IR 자료를 냈어요. 여기에서 이 회사가 얘기하는 것을 저는 다 고지고대로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날에 사람들을 꼬시는 듯한 이런 수급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이 신주배정 기준일 있죠. 5월 14일입니다.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주명부 열어요. 주주명부를 열어서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주에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주인수권이죠. 이건 그냥 쿠폰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날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할인해서 발행하는 그 신주를 저희가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기간이 있습니다. 공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거래기간에 매도를 해가지고 내가 주가 하락분 만큼 아니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익은 수익대로 알파 챙기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는 또 플러스로 내 추가 수익금으로 챙길 수 있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장 상황과 이 매매 주체를 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14일 바로 전 영업일이 바로 5월 13일이거든요. 5월 13일이 바로 권리락일이에요. 이 권리락일 이 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를 하더라도 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그 기간이 얼만큼 되죠? 바로 T+2일입니다. 거래를 하고 2영업일째 그때 주주명부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도 매도한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주주명부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5월 13일이 권리락일이잖아요. 그러면은 5월 13일 날 매도를 하면은 신주배정 기준일인 5월 14일 다음 영업일에 주주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걸 노리면서 쿠폰만 챙겨가지고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내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정 이 매매 패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유상증자의 배경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금 사용 목적이 어떤가 자금 사용 목적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가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빚이 너무 많아졌다. 태양광 사업이 잘 안 되는 시기에도 계속 투자를 해서 빚이 너무 늘어났다. 그래서 12.6조 원까지 크게 늘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단이 거의 소진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만약에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기존 주주분들 유상증자 신주청약에 참여를 해주세요.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 1.5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기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 0.9조 원. 1조가 좀 안 됩니다. 이 돈이 투입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선은 첫 번째로 기존 투자자냐 아니면 신규로 매수에 진입하실 분이냐 두 가지 입장에 따라서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기투자자분들께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매입 단가 낮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거고요. 신규 투자자라고 하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건가, 아니면은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내가 어떤 단기 차익 목적으로 내가 투자를 좀 이어나갈 건가, 여기에 따라서 목적하는 바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첫 번째 이 분수령으로 보는 날짜를 권리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매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가가 유상증자 공시 나오기 이전 수준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권리락일까지도 보유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5년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작년 25년도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케이스를 좀 비슷하게 밟아갈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도 단독으로 기사가 바로 올라왔는데, 금감원에서 2.4조 유증하는 거 하나솔루션 중점 심사한다, 태클을 걸 수도 있다. 태클을 어떻게 거냐면요, 너네들 주주들하고 소통 잘했어? 유상증자 명분은 뭐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뭔데? 그리고 너네들 이 돈으로 어떻게 자금을 사용할 거야? 너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위험, 그리고 회사의 위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지했어? 이러면서 정정 요구를 계속합니다. 정정 요구를 계속하게 되면은 유상증자 최종 목적이 뭐죠? 주주들의 청약이죠. 청약이고 자금이 납입이 돼야 돼요. 자금이 납입이 돼야 되는데 정정 요구를 금감원에서 계속하게 되면 이 일정이 자꾸 딜레이가 돼버려요. 이 딜레이가 되는 것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겼었냐,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금감원이 계속 정정 요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초 3조 6천억 원 이 조달하겠다라고 해서 발행할 주식수가 세팅이 됐었겠죠. 공시가 됐었고, 그런데 그걸 줄이면서 2.3조 원 규모로 이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고 늘어나는 주식수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때 당시에 너네들 돈 번 거 가지고 자회사 지분 투자하고 이제 와서 왜 주주들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태클을 계속 당하니까 자회사들이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이 조달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1차 발행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1차 발행가, 제가 나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최초 하나솔루션 예정 발행가가 33,300원이에요. 33,300원에다가 늘어나는 신주가 몇 주죠? 7,200만 주입니다. 이 7,200만 주 곱하게 되면은 2조 4천억 규모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걸 미리 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차 발행가를 계산할 때 이 1차 발행가를 산정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공시를 보고 계산한 엑셀 계산표고요.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휴일 빼고 영업일수 총 20영업일 들어갑니다. 휴일은 제외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넣어가지고 공시에 나와 있는 계산 방식대로 산출을 하게 되면은 오늘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200원입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만 여기에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1차 발행 가격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확정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1차 발행가를 바탕으로 2차 발행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는 구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차 발행가 그리고 2차 발행가가 산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종합해가지고 확정되는 발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라는 것은 이 확정된 발행 가격이 최초 예정했던 33,300원보다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많이 낮아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채무 상환을 1.4조 원 규모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채 규모가 이만큼 줄어들게 되고, 가뜩이나 신용등급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있었는데, 만약에 1.4조 원이 아니라 유증으로 조달하는 자금 자체의 규모, 예를 들어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인해서 그리고 발행하는 주식수의 수가 정정됐다라고 해서 1.4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7천억 규모 이렇게 바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대로 공시를 했는데 조달하는 금액이 충분치 못하니까 재무 개선 효과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가 않으면은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 그 다음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 1차 발행가 산정하는 기간에 준비했던 좋은 재료의 내용들을 터뜨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2차 발행가가 산정이 됐는데 2차 발행가가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확정 발행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최대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준비했다면 이때 터트린다, 이걸 노리고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써서 이 공시를 노리고 들어오는 투신 자금들 권리락일날 다 매도해가지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쓰는 그런 매매 스킬,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내용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 공시를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LS 마른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이수페타시스가 또 대표적인 케이스죠. 제가 이걸 계산을 계속 해나가면서 유상증자 공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저 벤자민과 소통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시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셔서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 이름과 똑같은 내용으로 채널을 개선할 수 없어서 벤자민의 공시 포착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채널 운영 방안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저 벤자민과 함께 운영하는 루카스, 저희 둘 다 모두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IR 담당자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관들의 셈법, 그들의 투자 방법, 그리고 공시 속의 숨은 비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추천주를 말씀을 드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25년도 3월 24일 날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투명하게 네이버 플랫폼, 이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5월 20일 제가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83만 5천 원. 이 이후에도 주가가 더 가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1차 발행 가격, 현재 주가하고 너무나 괴리가 컸거든요. 그럴 때 털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사모펀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합니다. 저희도 그 셈법을 알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갔던 종목이고요.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로 엑시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높은 확률로 투자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수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시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매매에 직접적인 어떤 언급을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니에요. 월 5만 원의 구독료가 발생이 됩니다. 결제는 네이버에서 하게 됩니다. 저와 루카스가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구독료 5만 원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언론사 구독 2개만 하더라도 5만 원이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을 집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지금 매수 의견을 드릴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실 분들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구독하시고 톡톡 문의하기, 이 버튼 눌러서 어떤 종목 때문에 구독하게 됐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컨텐츠 올릴 때 참고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